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좀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아버님처럼 그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애매한 단계에 있으신 분들. 맞습니다.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치료법들도 뭐 아까 수술 말고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니까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 요것도 좀 눈에 띄는데 어떤 치료법인지 우리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었을 때 아버님도 등산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등산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초기에 등산을 못 할 정도로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요 치료를 했으면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참고 또 무조건 인공관절하라고 해서 그 치료를 놓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더 망가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이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골이라는 조직은 3mm밖에 안 되고 통증을 못 느끼는 조직이다 보니까 금방 떨어져 나가는데 떨어져 나가면 돌이킬 수 없이 뼈가 계속 벗겨지는,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점점점 넓어지는 그런 퇴행성 관절염의 전형적인 소견이라서 이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줄기세포 이식을 시행하면서부터는 연골도 재생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연골을, 손상된 연골을 움푹 파여서 하얀 연골로 덮여 있을 부위가 왼쪽 위의 사진처럼 움푹 파여서 이제 결손이 생겼을 때 그때 아마 이제 아버님도 그런 통증을 느끼면서 못 걸었을 텐데 그때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세포를 재생을 유도하면서 이 줄기세포 자체가 유도를 하면서 염증을 억제시키고 그다음에 완화시키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기로 그걸 덮게 되면 왼쪽 아래 사진처럼 움푹 파였던 연골이 하얗게 덮어지면서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게 없어진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줄기세포를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완치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병을 키울 게 아니라 초기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연골도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점점 치료법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다른 시술 받고 큰 차도가 없으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줄기세포 이식술 특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줄기세포는 우리가 국소 마취나 부분 마취를 통해서 손상된 부위만 간단하게 마취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마취의 위험성이 적고요. 그 밖에도 고령이나 만성질환,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은 많이 절개를 하면서 큰 수술을 하다 보니까 피도 많이 나고 위험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줄기세포는 없는 부분을 살려드리는 거다 보니까 피가 날 일도 별로 없고 통증이 훨씬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밖에도 시술도 짧고 30분 내외로 끝나게 되면서 인체에 여태까지 한 12년 넘게 치료를 했을 때 거부 반응이나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 줄기세포 이식술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분들이 치료받으면 좋을지 그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퇴행성 관절염, 관절염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 중기에서 이제 솔치라도 말기로 가기 전 단계 그런 이제 관절염이 좀 악화되려고 하는 시기 때 치료받는 분들이 가장 결과가 좋고요. 또 충격으로 통증이 이제 외부 충격으로 크게 다치거나 그랬을 때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급성으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수술을 했더니 결과가 안 좋아서 괜히 했다. 이게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날 걸어간다고 했는데 못 걸어 다니고 계속 그 뒤로부터 1년 넘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연골 재생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이 무릎 줄기세포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결과도 좋고 만족도도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살 같은 경우는 다치면은 시간이 좀 지나면 새살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뼈가 재생이 되는데 요거는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연골이 좀 회복되는 과정이 어떤지 요걸 자세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골은 아주 얇은 3mm 되는 두께의 얇은 두께로 있고 여기에는 피가 혈류가 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우리가 몸이 찢어지거나 손상되면은 피가 나면서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데 연골은 피가 안 나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면 그대로 그냥 뼈가 드러난 채로 왼쪽 사진처럼 노랗게 이제 뼈가 드러난 채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관절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를 줄기세포로 이제 도포하게 되면 하얗게 이제 거기를 빨갛게 이제 도포가 되고 그게 이제 도포된 상태에서 1년을 기다렸더니 하얗게 완전히 연골로 재생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쭉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가 돼가는 이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치료를 받고서 또 많이 좋아진 분들, 예후가 좋은 케이스들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72세 여성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셨던 요번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셔서 난 진짜 인공관절은 정말 싫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냐라고 하셨던 어머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양반다리를 못하고 쪼그려 있거나 오래 있으려면은 못 구부려가지고 통증이 이제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면 통증 때문에 못 걸으셨던 분이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또 밤에 쑤시고 붓고 아파서 걸린 느낌도 있고 소리도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셨는데 막상 이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이제 연골이 막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하얀 연골 조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급격하게 이제 관절염이 악화되려고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시술을 통해서 주기세포를 도포했더니 오른쪽 사진처럼 안정화되면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연골 조각도 없고 하얀 연골로 잘 덮여져서 비교적 결과도 좋고 만족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네. 다음 만나볼 사례는 굉장히 젊은 분이세요. 50대 여성분이신데 이미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등산을 하시다가 갑자기 뜨끔하면서 그 다음부터 막 붓고 아파서 등산은 아예 이제 접고 네. 절대 다니지 말라고 운동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병원에서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제 수술을 50대 무조건 해야 가만히 된다라고 이제 네. 대학병원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난 수술을 했다가 또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너무 젊은 나이인데 아직 네. 수술하기엔 네.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나이도 젊고 아직은 정상적인 연골이 잘 덮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체중부할 때 딱 디뎌야 되는 부위가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뼈가 드러나서 너무 아파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손상 면적이 크지는 않아서 한번 이식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주기세포 이식을 시행을 하였고 1년 지나서 이제 14개월 뒤에 봤더니 연골이 아주 잘 덮어져서 지금은 또 다시 하고 싶은 운동도 하시면서 네. 잘 지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50대 초반이신데 네. 얼마나 움직이고 싶으시겠어요. 아직 그렇죠? 50년 더 사셔야 되는데. 예. 천만다행히 그런 분들에게 네. 진짜 네. 거의 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제 그런 그렇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공관절 네. 했으면 아마 못 걸어도 등산도 그러니까요. 못했을 겁니다. 아이고. 예.